네, 시장의 방향성을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시기가 돼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김효익 교수와 함께 마켓 전략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시기 전에 예, 상반기 무역 수지 나온 거 관련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최근에 예.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악화되고 있고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도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예. 좀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6월 달에 최고의 하락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제일 안 좋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보시는지 좀 알고 싶네요. 예, 우리 주가가 뭐 6월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서 작년 말에 비해서 세계 평균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네. 예,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내년 세계 경기 침체다. 우리 GD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4%나 돼요. 예, 그러면 내년에 그 세계 경제 안 좋으면은 우리 수출 증가율이 많이 둔화될 것이다. 한국의 경제 성장이 떨어질 것이다. 예, 이런 식으로 반영해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고요. 네네. 예, 저는 그런데 지금 코스피가 2,300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뭐 이 정도라면은 그런 경기 침체도 상당히 지금 많이 반영됐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 침체 수준까지 반영된 지수 레벨에 와 있다라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하반기는 조금 반등해줬으면 벌써 이제 7월이니까요. 오늘 예. 7월 첫날인데 예. 그런 바람들을 다들 가지고는 있거든요. 예, 반등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반등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좀 충족돼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저는 하반기 반등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제가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우선 그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데 하반기 들어가서 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다. 예, 그리고 일평균 수출 금액이 오늘 6월 걸 발표됐습니다만은 뭐 26억 2천만 달러 발표됐습니다만 네. 뭐 8, 9월에는 27억 달러 정도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환율이 뭐 1,300원 근처입니다만은 지금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저는 환율이 지나치게 높다. 하반기 후반으로 갈수록 저는 1,200원 근처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일부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 주가는 상반기보다 나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 완화의 근거는 어디서 찾고 계세요? 다들 뭐 물가가 아직 피크를 못 찍고 있다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예, 물가가 뭐 네. 6월 소비자 물가가 다음 주 화요일에 발표되는데요. 네. 뭐 6%를 좀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네. 뭐 연간 월별 상승률로 보면은 그게 고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전망하거든요.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지금 6월 들어가지고 5월보다도 국제 유가가 좀 떨어졌어요. 네. 유가가 떨어지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소비자 물가가 그 다음 달부터 좀 영향을 받게 되고요. 제가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다는 것은 지금 소비가 많이 위축됐거든요. 아, 네. 수요가 위축되니까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8월 초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8월 초 가면은 7월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되는데 과연 6월보다 낮아졌을 것인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전망해 보면은 네네. 6월보다 더 낮게 나오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물가 상승률이 뭐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은 낮는데 6월을 고점으로 상승률 측면에서는 피크아웃 했을 것이다. 이게 하반기 들어가지고는 좀 금융시장에 긴축 완화 정도가 네. 지금처럼 계속 강하게 나오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8월에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7월 정도까지만 견디면 되는 겁니까? 예, 저는 7월이 뭐 좀 더 지루한 조정이라고 보는데요. 이 지루한 게 아니라 아픈 조정입니다. 아픈 조정. 예. 일단은 물가 지수는 6월을 고점으로 해서 이제 7월, 8월 가면서 조금씩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미국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네. 미국 물가는 유가에 우리보다도 더 민감하거든요. 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유가 상승률 보면은 유가 상승률이 미국 소비자 물가 1개월 선행하면서 상관계수가 0.8에 가까워요. 네네. 그러니까 최근 유가가 저는 정점을 치고 좀 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6월 떨어진 물가가 7월부터 반영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 어쨌든 6월 달에 저희 물가 지표가 고점을 찍으면 예. 7월에 있는 금통위에서 빅스텝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은행이 그 전망은 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렇게 못 갈 거라고 보십니까? 7월에는 빅스텝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네. 물가 상승률을 보면서
뭐 그 이후에는 뭐 금리 인상 속도가 안 만해지든지 네. 아니면 연말감에 금리 못 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7월까지만 좀 견뎌보자 네. 이런 말씀이신데 중요한 건 이제 수출 금액이죠. 항상 나오셔서 일평균 수출 금액이 주가의 흐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 이걸 잘 봐야 된다 말씀하시거든요. 예. 요즘 추이는 어떻습니까?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우리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0.85나 되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뭐 올해는 26억 8천만 달러가 나왔는데요. 오늘 지금 방금 전에 발표한 6월 거는 26억 2천만 달러로 금액이 5월보다 좀 줄어들었어요. 네. 아마 7월에는 이것보다 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주가도 계속 질환 조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러나 저는 8, 9월쯤에는 6, 7월보다는 좀 증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게 제 모델에서 나온 수치입니다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우리 주가가 가대평가됐다. 작년 하반기부터. 예, 그래서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네. 그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6월 보니까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의 금액에서 거의 15% 정도 가소평가돼 버렸거든요. 지금 지나치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저 가소평가 국면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국면이 8, 9월에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과도하게 반영돼 있는 상태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평균 무역 수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근거로 봤을 때는 7월까지 인플레가 피크를 찍는 모습이 좀 보여지면 예. 8월, 9월 이때는 좀 반등이 가능해 보이신다 이런 예,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아까 세 가지를 말씀하실 때 하나가 환율이었습니다. 예. 환율은 지금 1,300원대 부근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환율은 제가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1,300원 너무 높다고 네. 보고 있고요. 예, 저는 8, 9월 가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 미국 국채 수익률이 저는 3.47%에서 거의 정점을 쳤을 것이다. 예, 그리고 하반기 후반으로 갈수록 내년 경제 성장률 둔화를 반영해 가지고요. 미국 금리가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미일 금리차, 미 유로 금리차 이런 것들이 축소되면서 네.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환율이 뭐 1,300원 일시적으로 지금 넘었고 또 넘을 수도 있지만은 네. 예, 저는 시간이 갈수록 특히 3분기 후반으로 갈수록 뭐 1,250원 그 후에 1,200원대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환율이 하락하면은 일부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살 수밖에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8, 9월에는 물가 상승도 둔화되고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 누적 순매수가 늘어났는데요. 예, 저는 환율이 떨어지면서 일부 외국인들이 아마 3분기 중후반부터는 우리 주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뭐 주가가 뭐 저평가된다다가 물가상승 둔화되고 환율 떨어지면서 외국인 사면서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연말쯤 되면 코스피나 코스닥의 레벨이 어느 정도에 와 있을 걸로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네. 뭐 축정해 보니까 한 2,750 정도가 예, 적정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적정 수준은 2,750이다. 예, 그 정도는 뭐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예, 때 예, 그렇다면 예. 과도하게 지금 빠져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인플레 피크 찍어지고 환율이 좀 낮아지면서 외국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그 정도 레벨까지는 하반기에 가지 않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보통은 이제 우리 김영익 교수님을 시장에서 닥터둠 좀 비관론자라고 많이들 분류를 하는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빠진 관점에서는 좀 과대하게 낙폭이 커져 있으니까 하반기에는 조금 주식을 늘리는 쪽으로 가보시는 게 낫겠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제 대형주를 살 거다 이런 논리적인 추론은 가능한데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개인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1등 기업들 사겠죠. 뭐 네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도 살 수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주식이 뭐 많이 떨어졌으면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저는 뭐 사실 그 이번 떨어지고 나서 네네. 반등할 때 어떤 종목들이 오를지 이거는 아마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많은 거 자료를 낼 것 같습니다만 그냥 저는 ETF 사시는 게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가 상승률 한 10% 정도는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ETF 사셔도 10%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아까 2,750을 본다라고 하면 예, 지수를 추정하는 ETF를 사는 게 도리어 머리가 덜 아픈 투자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 피크를 지금 한 7월 정도로 보고 계시고요. 이후에 인플레 정점이 찍어지고 그다음에 환율이 좀 돌아오고 하면 그리고 수출 금액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하반기에는 좀 반등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좀 긍정적인 얘기를 오늘 좀 들었습니다.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